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누수와 붕괴 위험이 제기된 노후 아파트가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상임위원장 후보자의 음주운전으로 파문을 겪은 목포 민주당. 이번엔 또 다른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목원동을 독일 라이프치히시의 빈집 문제 해결과 도시재생 사례를 들어 진단해봤습니다. 공립의대 설립을 위한 정부 추천 용역에 착수한 전라남도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선정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빗물 새는 노후 아파트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비가 새고 화재 등 각종 위험이 확인된 이 아파트는 3년 전 지자체 점검에서 안전등급이 양호 상태인 B등급으로 진단됐는데요. 취재진이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점검한 결과 붕괴 위험까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마철 빗물이 줄줄 새는 목포의 노후 아파트.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은 전기와 소방, 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먼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층 배전반을 열어 점검을 시작하자마자 7가구 가운데 2가구에서 누전이 발생한 사실부터 확인됩니다. 피복이 손상이 돼서 합선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물기가 들어갔을 때 누전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접촉 부분에 이제 먼지라든지 습기가 차서 이제 그 트래킹 현상에 의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는 부분. 소방서에서는 전기로 움직이는 화재 경보기가 빗물에 젖어 먹통이 되면 대피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천장 부분은 나무이기 때문에 물을 이제 지금 계속 그 건물에 물이 침투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 천장 자체가 좀 썩어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 언제든지 붕괴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화재의 안전사고, 붕괴 위험까지 있는 위험천만한 아파트. 그런데 이 아파트 목포시의 정기안전 점검 결과 안전등급 B등급으로 양호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1년 조사된 해당 아파트의 정기안전점검 결과표를 입수해보니 옥상 지붕 방수층의 손상 상태가 양호하고 보수가 필요 없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목포시는 해당 아파트가 2020년 11을 일부 지원받아 방수공사를 하는 등 개선된 부분이 있어 한 해 만에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도에 방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방수공사하고 얼마 안 돼서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정확한 것은 저도 수행 기간에 한번 문의를 드려야. 문제는 한 번 등급이 올라가면 더 이상 지자체 안전점검을 받지 않게 되는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할 수 있는데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D등급 이하의 위험한 건물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되면요, 사업이나 인도에 철근을 녹슬게 만들거든요. 조금 시간이 가면 예를 들면 돌이 이제 많이 쓰다 보면은 빈혈이 많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제 붕괴로 가는 것입니다. 노후 아파트는 손봐도 또 문제가 터지기에 꾸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 전문가들은 특히 해당 아파트의 경우 붕괴 위험까지 있어 안전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후반기 지방의회 원구성조차 못한 곳, 바로 목포시 의회입니다. 민주당 내부 갈등, 음주운전 파문 등을 겪은 탓인데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이 후속 상임위원장으로 선정해 후보로 내세운 인물이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후반기 목포시의회가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임위는 관광경제위원회. 민주당 단독 후보로 박효상 의원이 관광경제위원장에 도전했다가 음주운전 파문 속에 부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 소속 목포시 의원들은 박수경 목포시 의원을 관광경제위원장 후보로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들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끝나고 결론 준 게 관광경제위원장은 그 박수경 의원으로 한 명으로 해가지고 시에 등록하기로 했다. 관광경제위원회의 소관 목포시청 핵심 부서는 관광문화교육국, 목포시립국악원 등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목포시립국악원은 박수경 의원이 28년간 원감을 지내고 지난 2015년부터는 박 의원의 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 딸의 소속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 사업과 예산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를 엄마가 이끌게 되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박 의원은 행안부 질의 등을 통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 제가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은 지가 좀 2년 이상이 넘은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그 예술 분야의 활동을 일체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 2022년 목포시립국악원 원감 선임 과정에서 목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 자료 요구 등을 통해 목포시를 압박해 뒷말이 낳기도 했고 당시 MBC 보도 이후 목포민주당이 엄중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국악계를 다 떠났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까지도 현존하는 모든 전국 대회장의 수장으로서 가면서 심사를 맡고 있고 그러면 거기로 인한 이제 압박이 있죠. 지방의회 행동강령에는 본인과 직계존속 등 이해 관계인자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에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논란이 있는 자리에 박 의원을 단독 후보로 올린 겁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회의나 이런 것들이 안건으로 왔을 때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배제돼야 한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자에 이어 이해충돌 당사자가 상임위원장에 도전하는 상황.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교집합이 눈에 띄지만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목포시 의원들의 결정일 뿐이라며 애써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정부 추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용역 기관으로는 에이티커니 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들은 3단계 절차를 거쳐 정부 추천 대학을 선정하면 전라남도는 오는 10월까지 의대 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용역과업 지시서에 설립 방식과 관련해 단독 의대를 명시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거론해 전라남도가 과거 추진했던 공동의대 가능성을 다시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과 전북, 경남 등 8개 영호남 시도단체장들이 무주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개 시도는 지역의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기후 대응기금 국가 지원 등을 공동협력 정책과제로 꼽았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를 1위로 마무리한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부터 후반기 일정에 들어갑니다.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일궈내기 위해선 투타의 집중력을 통한 6할 승률 지키기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2위와 3게임 반차 선두로 전반기를 마무리한 기아 타이거즈. 투타 양면에서 압도적인 수치가 위기에서도 선두를 굳게 지킨 원동력이었습니다. 팀 타율과 출루율, 팀 홈런은 물론 평균 자책점에서도 1위를 달렸습니다. 김도영과 최용우, 내일 등 주축 선수들의 활약도 빛났지만 잇몸 야구도 한몫했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해도 황동화와 홍종표, 서건창 등 백업 선수들이 알토란 같은 활약으로 순위 싸움에서 버텨가는 힘이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전반기 최종 성적은 48승 2무 33패, 승률 5할 9푼 3厘. 그렇지만 좀 더 힘을 내야 우승으로 가는 길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규리그 우승팀은 순위 싸움이 치열했던 2021년을 빼곤 모두 6할 승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선발 투수진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하는데 부상으로 이탈한 윌 크로우의 6주 대체 용병으로 합류한 캠 알드레드의 선택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위권 팀들하고 던질 때 이 친구가 어떤 피칭을 하는지를 중요하게 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막판 정혜영의 부상 이탈과 잦은 등판으로 인한 불펜진의 뒷문부락, 그리고 87개로 경기당 1개골이 넘는 압도적인 실책은 정규 시즌 1위와 함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실책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선수들하고 코칭 스태프하고도 전반기 마지막에 많은 얘기를 나눴고 후반기 첫 상대는 2위 팀인 LG. 첫 단추를 잘 끼우면 2017년처럼 통합 우승의 길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정부가 시중 햇살 재고 물량 5만 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산지쌀값 하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지쌀값은 80kg 기준 18만 6,376원으로 전해에 비해 0.4% 하락한 가운데 이는 3년 전 동일 시점 기준 쌀값인 22만 1,308원과 비교해 15.8% 떨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달까지 전남 지역 벼 재고량은 지난해보다 82%가량 증가한 15만 2천여 톤입니다. 지난 4일 목포의 한 병원에서 폐렴으로 입원 중 향년 87세를 일기로 입적한 법륜종 종적 정각 큰 스님의 영결식과 답의식이 어제 오전 10시부터 목포 보현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불교식 화장의식인 답의식에는 조계사 등 전국 사찰에서 모인 원로 스님과 박홍률 목포시장, 김원희 국회의원, 그리고 신도 등 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사찰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수습된 정각 스님의 유골은 49제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14일까지 대웅전에 안치될 예정이며 이 기간 매주 수요일에는 추모 법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시의 성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경험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으며 도시재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독일 라이프치히시의 빈집 문제 해결과 도시재생 사례를 허연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황희찬 선수의 축구팀 입단과 함께 국내에 더 알려진 도시. 옛 동독에 위치한 독일 라이프치히는 1930년대 70만 명을 넘어섰던 인구가 2000년 들어 50만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시 주택의 20%인 6만 호에 이를 만큼 빈집은 도시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산업 유출, 인구 유출, 그로 인해서 도시 쇠퇴, 빈집 발생 등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었고 라이프치히가 그런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시민단체 하우스할텐을 중심으로 공공의 보조금 지원이 아닌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의 빈집 재생 사업을 시작했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초기엔 희망자를 받아 빈집을 5년 기한으로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사용료로 제공하다가 소유자 동의하에 사용기간 제한 없이 빈집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소유자의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서 비용이 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는 저렴한 또는 무상으로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기본적인 수리를 할 수 있는 화물 공항 투자 등 일자리 사업의 확충과 예술, 문화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라이프치히는 다시 주목받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지만 공동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목원동. 공동체 전체가 나서 해법을 모색한 독일 라이프치히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절박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정말 절박감 느끼면은 이미 준비 좀 해야 돼요.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초당대학교는 지역 소멸과 지역 청년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2025학년도 광주 전남 지역 출신 신입생의 첫 학기 등록금과 이후 세기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소득분이 0에서 8구간 이내 신입생으로 입학생의 90%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이와 함께 신입생 전원에게 전공서적 등을 구매하기 위한 학업지원금 100만 원도 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를 맞은 목포시가 신안군과의 통합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농촌 일손 돕기와 신안 농산물 구매 등을 통해 양지역 간 통합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왔다며 오는 9월에는 양시군 단체장의 업무 협약을 통해
섬주민 화장로 증설과 관광상품 공동개발 등 상생과제 이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4일 발표된 통합효과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포 신안 행정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 9천억 원에 이를 걸로 전망됐으며 관광객 수도 2027년 기준 2,200만 명까지 증가할 걸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 탁구협회 박종엽 이사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파리올림픽 탁구 종목 심판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종엽 심판은 담양 창평초와 담양 여중, 경신여고에서 탁구 선수로 활동했으며 2010년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한 후 지난 14년 동안은 전 세계에서 열린 20여 개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 발명교육센터는 컴퓨터 수치 제어 기기 CNC를 활용한 목공 작품을 제작하는 발명 메이커 프로젝트에 참여할 초중학생 30명을 모집합니다. CNC 기기 활용 발명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제어 자동기기 활용 프로그램과 개발 적용을 목표로 전문가와 현직 교환의 협업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포시의 사회적 경제 친화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인큐베이팅 교육과 마을 공동체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전통시장 간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일시장 상인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2만 5천 원 이상 결제한 고객들은 인근 해남 매일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천 원짜리 쿠폰을 지급받게 됩니다. 목포해양경찰서가 폐어구의 유실과 투기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와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폐어구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사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일부터 2주간 이어지는 이번 점검은 어선과 어구 생산업체,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폐어구 적법 처리 여부와 어구 유실 및 처리 실태 등이 단속될 예정입니다. 목포시의 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지원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특성화 사업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동부시장이 첫걸음 시장으로 선정돼 결제 편의와 원산지 표시 등 서비스 지원이 강화할 예정이며 자유시장과 청호시장 역시 시장 마케팅 및 매니저 사업에 선정돼 시민이 더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은 오는 27일 실시하는 제4회 지방공무원 경력 경쟁 임용시험부터 인적성 검사를 도입합니다. 완도군은 인적성 검사를 통해 직무 성향과 조직 적응력, 업무 수행 능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오는 7월 27일 치러지는 완도군 지방경력공무원 임용시험 채용 예정 인원은 11명으로 원서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밤사이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세찬비가 쏟아졌는데요. 현재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늦은 오후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다시 쏟아지겠습니다. 양은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되겠는데요. 산사태 및 침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무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와 한평, 영암 29도까지 올라 푹푹 찌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동안 해남과 강진, 장흥 모두 29도로 덥고 습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8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에서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23분입니다. 앞으로도 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요. 날도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똑같은 가구, 트렌디한 가구 구입하기 좋은 곳 없을까? 석현동 신청호 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다양한 수입 가구와 유명 브랜드 가구가 많은 곳은 석현동 신청호 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행복한 가구 쇼핑은 목포 가구 백화점이 정답입니다. 216시간 한돈 숙성육을 특허받은 청결 연탄에 맛있게 구워주는 국탄. 정성을 다한 전라도 상차림에 맛깔나는 사이드 메뉴까지. 찾아주시는 소중한 시간을 맛으로 담아내는 진심을 볶다 국탄. 다행히 우리에겐 이런 치과 의사들이 있다. 치과 가기를 망설이는 당신이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일 없도록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진료에만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바닥 청소에 최적화된 다이슨의 새로운 물 청소기. 2개의 롤러가 얼룩과 머리카락까지 닦아내고 마무리합니다. 청소기 내부까지 깨끗하게. 익시, 통신비로 어디까지 가능? 기기 할인은 최강입니다. 요금 할인은? 끝내주죠. 설마 디바이스도? 100% 할인입니다. 음악은요?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진짜? 커피 할인 꿀 받고 공연 전시까지 더. 이제 이 모든 게 당신의 통신 혜택이니까. AI가 알아서 챙겨주네? 통신비 하나로 다 되는 세상. 유플러스가 세상을 바꾼다. Why not? LG 유플러스. 나의 첫 식기세척기. 코스를 시작할게요. 진짜 편하긴 하다. 설거지 많겠다. 야, 설거지 걱정하지 마. 이젠 매일매일 디오스 식기세척기 써요. LG 디오스 오브젝 컬렉션. 써보니까 좋네.